그날 밤 저는 사위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살아갈 힘을 모두 잃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살려야 했습니다. 문 앞에 선 그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것이 아니라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문을 닫으면 내일 아침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선택은 많은 오해를 남겼고 진실은 말없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겁니다. 어른의 선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살리고 죽이는 것. 잠시 멈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그리고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른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을 넘긴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은 5년 전에 혼인해 나갔습니다. 한양성 밖 작은 집에서 저는 홀로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도 익숙해지니까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길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약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두드리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의 소리.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딸의 남편 김서방. 30대 초반의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늙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보다 눈빛이 먼저 젖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고개에서 끝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끝에 서면 말보다 침묵이 먼저 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잠깐만. 그 한마디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를 돌려보내면 다음 아침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외투를 벗기고 마루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사람에게는 질문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하니까요.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함께 침묵했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네. 저는 이제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끝이라는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으면 아직입니다.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른 남자의 눈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온몸이 떨립니다.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새벽까지 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그가 무슨 일을 할까봐. 잠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이라면 그 문을 여시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건 가까움이 아니라 설명 없는 거리입니다. 동이 트자 비가 그쳤습니다. 사위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폐를 끼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가 떠난 후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웃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밤늦게 젊은 남자가 과부 집에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우물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야. 과부 집의 남자가 젊은 사위라던데? 세상에. 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귀를 막아도 들어옵니다. 장터에서, 골목에서, 심지어 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침묵은 오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더 깊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밤의 진실은 설명으로 더럽혀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문 들으셨죠? 들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남편이 여기 왔었다. 밤에요? 그래.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잘못 생각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사람을 살린 것뿐이다. 하지만은 없다. 내 남편은 죽으려 했다. 나는 살렸다. 그게 전부다.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다. 하지만 상관없다. 상관 있어요. 어머니 명예보다 목숨이 먼저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남편을 잘 보살펴라. 그가 왜 그날 밤 여기 왔는지 내가 알아야 한다. 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제가 아니라 사위가 말해야 하니까요.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상을 지켰습니다. 우물에 가고 장을 보고 절에 다니고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시선을 주어도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침묵은 언제부터 죄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반전. 그가 무너진 진짜 이유. 무너진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0평생 남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사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날 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들어주십시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석 달 전입니다. 따님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하지만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서방님, 의원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약했다고 운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따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님은 아이를 낳다가 몸이 상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보냈다고, 친척 집에 보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님이 진실을 알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했다고,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장례를, 슬픔을. 그가 저를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이의 100일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100일. 네. 살아있었다면 100일 잔치를 했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산소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사위가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서방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따님을 보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장모님께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도 곁에 있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혼자 죽으려 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온 것. 잘하셨습니다.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어른 남자가 소리내어 우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듯이 울으십시오. 참지 마시고. 그날 사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을, 석 달 동안 혼자 견뎠던 슬픔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문을 열기를 정말 잘했다는 것을. 상실은 왜 말보다 늦게 도착할까요? 길은 스스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등불은 사람이 듭니다. 사위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우화. 밤에 다리를 건너는 이가 있었습니다. 다리는 흔들렸고 강은 깊었습니다. 등불을 든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건너느냐가 아니라 넘어지지 말라고만 말했습니다. 길을 건너는 이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밤에 왜 함께 다리에 있었느냐고. 등불을 든 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빛을 어둡게 하니까요. 그리고 건너간 이가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 등불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밤에 저는 등불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 등불. 사위는 건너야 했고 저는 비추는 역할이면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무사히 건넜다는 것. 며칠 후 저는 절에 갔습니다. 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위의 손주를 위해.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 때와 장소는 없다고. 보살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비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스님의 말씀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어른의 선택은 세상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묻는 것. 스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옳은 일을 했는데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욕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옳음은 하늘에서 옵니다.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그날 밤 저는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창가에 두고 밤새 켜두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다리를 건너야 한다면 빛이 되어주기 위해.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과부 집에 왜 매일 밤 불이?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불빛이 생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른의 역할은 답을 주는 걸까요? 빛을 드는 걸까요? 두 번째 반전, 장모의 선택이 그 밤이었던 이유.
하필 그 밤이었습니다. 늦으면 영원히 늦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오기 전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날이 제 딸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제 딸은 첫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사위와 함께 사는 딸은 제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은 혼인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함께. 그 슬픔을 저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남편도 이미 없었고 둘째 딸은 너무 어렸으니까요. 당시 둘째 딸은 겨우 15이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알리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멀리 시집 갔다고만 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매년 그날 혼자 울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올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다가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딸은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친척 집에 보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압니다. 딸이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사위가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길을. 그래서 그가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왔습니다. 제 딸의 기일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무의식 중에 그날을 선택한 것입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저는 글을 드렸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 손주를 잃은 할머니로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말없이. 저는 첫째 딸을, 그는 아들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 딸과 그의 아들을 위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과일을 올리고 2개의 작은 위패 앞에서. 그것이 그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성적인 것도 부적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슬픔이 만나 서로를 위로한 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부와 젊은 사위가 밤을 함께 보냈다는 것만 보았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설명으로 더럽혀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를 재우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슬플 때 잠은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깨워두었습니다. 차를 계속 끓이고 이야기를 하고 불을 밝혀두고 숨이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며. 장모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서방님은 아이를 사랑했기에 슬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딸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5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저도 딸을 잃었습니다. 5년 전에. 네. 첫째 딸입니다. 아이를 낳다가 함께 갔습니다. 사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압니다. 서방님의 마음을.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에 대해, 상실에 대해, 살아남는 것에 대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그릇이 깨졌을 때 물은 흘러도 사람은 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다더니 딱 저 꼴이네.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그릇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쓰던 금이 간 사발. 물을 부으면 새는 그릇.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금간 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릇 안에도 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담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우화가 떠올랐습니다. 깨진 그릇에 물을 붓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 이는 그릇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립니다. 물이 흘러도 조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그릇을 찾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의 선택은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남겼고 소문을 만들었고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조는 오해를 남깁니다. 하지만 구조가 없으면 다음 장이 없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완벽함보다 생존을. 며칠 후 둘째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와 함께 어머니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해줬어요. 아이 이야기를. 딸이 울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내 남편은 너를 지키려 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남편을 살리셨는데 저는. 사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아니, 서방님. 그럴 필요 있습니다. 장모님 혼자 짊어지실 일이 아닙니다.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서방님,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그의 눈에는 결기가 있었습니다. 살아갈 힘을 되찾은 사람의 눈. 장모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장모님의 명예를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딸과 사위.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 그러거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내 어머니.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함과 생존 중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세 번째 반전, 침묵의 대가. 말하지 않은 진실은 누군가의 죄가 됩니다. 사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 죽으려 했던 것, 장모가 살려준 것, 그날 밤의 진실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이를 잃으셨다니. 하지만 모두가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밤에 함께 있는 건 아무리 그래도 과부 집에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자리였다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슬플 때 누구를 찾으셨겠습니까? 그건 저는 장모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겪은 유일한 분.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의 명예를 죽이고 계십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퍼진 말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묘소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첫째 딸과 손주를 위해 슬픔은 나누니까 견딜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감당한 오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 요즘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내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저는 사위를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방님?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첫째 딸과 손주를 위해. 이번에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함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해와 생존, 무엇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진실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사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장사를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이는 가질 수 없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슬픔을 함께 겪었기에. 그리고 소문도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새로운 소문들이 생겨났으니까요.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어느 가을날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장모님, 왜 혼자 오셨습니까? 드릴 것이 있어서요. 그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옷감, 쌀, 그리고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니,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날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미안함, 그리고 존경.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사위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이 보낸 겁니다. 뭡니까? 사과의 편지입니다. 그때 장모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안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위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불을 켰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다리를 건너야 한다면.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등불을 켭니다. 창가에 두고 밤새 밝혀둡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등불을 켜두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누가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올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른의 선택은 박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로 완성됩니다. 사위가 다음 날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 밤을 떠올립니다. 비 내리던 밤, 무너진 사람, 열었던 문. 그리고 선택.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함께 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의 때와 장소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최근에는 마을 사람들도 제 등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은 희망이야. 누군가를 위한 빛이지.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으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등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등불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창가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언젠가 올 그 사람을 위해. 그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묻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빛이 되어주는 것. 그날 밤의 선택.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니까요. 그 밤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